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피드포워드 뉴런 넷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가 빠르게 살펴보는 내용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딥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또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라고 부르는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런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어떠한 좀 함수를 근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함수를 근사하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x, y만 주어지긴 하죠. x, y만 주어지거나 뭐 x만 주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x, y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의 x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y로 가는 뭔가 이제 함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에 대응되는 y가 있는 거지. 그 함수 우리는 알지 못할 뿐. 함수가 있긴 했습니다. 우리는 얘를 결국 근사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진 f라는 함수로. 얘가 이제 우리가 세타라는 이제 파라미터, 세타라는 이제 웨이트를 가진 뉴럴 넷으로 얘를 모델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타가 학습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앞에서 배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배울 때 W가 학습이 됐었죠.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자, 여기서 뭐 피드포워드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X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Y까지 쭉쭉쭉. 여기서 중간에 돌아가는 그런 리커런트한 연산이 있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피드백이 있다? 없어요. 나중에 뭐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렇게 한번 돌아오지만 이 포워드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얘가 다시 뭐 그 다음에 인풋으로 쓰인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배울 때 RNN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죠. 하지만 이런 피드포워드에서는 그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이 뭔가 좀 체인 스트럭처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X가 주어지고 이걸로 한 번 거치고 한번 이제 트랜스폼을 하고 그다음에 그 트랜스폼 된 결과를 그 다음에 또 넣어주고 한 번 더 트랜스폼 시키고 한 번 더 트랜스폼 시키고 즉 여기 인풋을 이렇게 받으면은 한 번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이제 H가 만들어지고 또 이 H를 인풋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H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체인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체인의 뭐 길이를 이런 체인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뎁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의 뎁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뉴런의 개수 또는 히든 레이어의 디멘전을 여기 나와 있는 위스 마치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너비 그다음에 깊이가 되는 것이죠. 얘를 우리가 부를 때 뭐 3레이어 뉴럴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2 히든 레이어 뉴럴넷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게 된다. 여러 번 거치게 된다. 마치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이제 거치게 되면 앞에서 봤던 이제 리니어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리니어 모델도 뭐 좋긴 합니다. 그죠? 리니어 모델도 좋고 이제 뭐 해석도 잘 되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컨벡스니까 즉 이제 글로벌한 이런 옵티머를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리니어 모델은 어디까지나 좀 제약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리니어 모델에서 좀 더 확장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확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x, y. y가 여기서 그 레이블이고 레이블이 지금 칼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를 만약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로 즉 리니어한 이제 디시전 바운더를 하나 끄어가지고 얘가 표현이 될 거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뭐 곡선 형태의 바운더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얘를 온갖 변형을 하면은 이제 그게 가능해지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고차원으로 매핑을 한번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뭔가 좀 이제 파란색은 좀 더 이제 위에 있도록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좀 더 아래에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차원 매핑을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리니어하게 우리가 딱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또 다른 이제 매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또 다른 매핑의 한 가지 예시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를 막 변형을 해가지고 결국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잘 분류되기 위한 좋은 피처를 잘 추출해주는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결국 딥러닝이라는 것도 마지막 레이어는 보통은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를 쓰니까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전에 오는 그 피처 익스트랙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고 그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파이다. 이런 파이 중에 하나라는 거고 이런 파이로 지금은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쓰고 있죠. 또 다른 파이는 뭐가 있냐? 이거는 앞서서 봤던 이제 사실은 이제 얘가 좀 더 하이 디멘션으로 보내주는 이런 매핑이 되는 건데요.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RBF 커널 이 말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은 아 이제 뭐 파인데 뭔가 좀 이제 커널에서 유도된 커널에서 이제 좀 사용되는 RBF 커널에서 사용되는 이제 뭐 뭔가 좀 파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이 커널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메인 주제가 아니긴 하지만 커널을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널이라는 거는 결국엔 여기서 이제 함수인 거죠. 결국 함수인 건데 다음 같은 이제 n 차원의 이제 벡터를 두 개를 받고 그랬을 때 n 차원 두 개의 벡터를 받아서 실수 하나를 내보내 주는 커널입니다. 함수입니다. 함수. 즉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시밀러리티라고도 많이 해석을 하죠.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두 벡터 간의 시밀러리티 이런 식으로 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커널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m개의 점이 주어졌어요. m개의 점. 즉 각각의 n차원입니다. 각각의 n차원, 각각의 n차원. 그랬을 때 그러면은 m개의 점이 있으니까 서로 m by m만큼의 이런 m by m만큼의 페어와이즈한 시뮬러리티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시뮬러리티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랬을 때 요 매트릭스 자체가 이제 시메트릭하고 그다음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시뮬러리티를 만들어내는 이 커널이라는 함수, 이 함수가 우리는 커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커널로 만들어진 그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면 아시겠죠? 여기서 뭐 m개를 여기 전체 중에서 뭐 m개를 뽑든 아니면 여기서 일부만 뽑든 어떻게 뽑아서 하든 우리는 그걸로 만들어진 시뮬레이트 매트릭스, 여기 커널 매트릭스 보다 자세하게 이제 그람 매트릭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얘가 포스티브 데피니시면 우리는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함수를. 자, 커널의 예시는 요거예요. 요거. 쉽게 생각하면. 별거 없죠. 이거 보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 주어진 벡터 두 개를 그냥 다 프로덕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고 폴리노미얼 셈. P는 이제 여기서 보통 뭐 2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얘가 커널이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뭐 m개의 포인트를 뽑든 뭐 두 개의 포인트를 뽑든 어떻게 뽑든 여기서 뽑아가지고 서로 페어와이즈한 이제 시뮬레이트 매트릭스를 구해주면은 그런 매트릭스 구해주면 그게 포스티브 세미 데피니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커널이랑 갑자기 여기 파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파이 두 개 간에 그죠? 여기 파이 간에 이제 내적으로 두 파이 간에 이제 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는 이 커널입니다. 커널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지금 요거는 이제 2차원 벡터에 대해서 지금 되고 있는 건데요. 얘를 우리가 또 다른 이제 파이에 대해서 또 한번 해주면 그게 얘랑 결과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두 파이 간에 다 프로덕트하면. 그다음에 커널의 종류는 무수히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RBF 커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폴리노미얼 커널에 있고 그에 대응되는 이제 매핑 함수가 여기 있는 것이고 뭐 피처 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RBF 커널이 있고 RBF 커널에 대응되는 피처 맵. 즉 또 얘를 우리가 다 프로덕트 하면은 파이 x1 이렇고 파이 x2 이러면은 파이 x1과 x2 이제 우리가 두 개 다 프로덕트 하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RBF는 이제 무수히 많은 이제 파이나이트한 벡터로는 표현이 안 되고 무수히 많은 벡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피니트 디멘전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즉 이런 파이로 우리가 얘를 매핑 시켜줄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리니어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도 리니어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좋은 피처를 지금 뽑아내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피처를 뽑아내는 한 가지 방법. 보다 유의미한 고차원으로 보낸다. 또는 우리가 매뉴얼리 엔지니어링 한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윤곽선만 좀 딴다든지 배경과 차별화되는 이제 특정 부분만 딴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데이터 바이 데이터겠죠. 이미지에 특화된 이제 뭐 피처, 그다음에 음성 인식에 특화된 또 피처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한 땀 한 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파일을 딥러닝으로 활용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덜 받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파이가 학습이 되는 거죠. 데이터에 기반으로. 우리는 여기서 파일을 뭐, 뉴런, 뭐, 뉴런 예수로 할 건지, 피드포드 뉴런 예수로 할 건지, RN으로 할 건지, 뭐 C으로 할 건지,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뭐 레이어를 어떻게 하고, 뎁스, 뭐, 그다음에 위스를 어떻게 하고, 그건 정해야겠지만, 그런 것만 정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알아서 W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뉴런넷이 좋은 피처를 뽑아주고 그걸 기반으로 가장 마지막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지금 이제 계속 뉴럴넷, 뭐 딥러닝, 딥하게 쌓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딥하게 쌓아야 될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XOR 문제가 있습니다. XOR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개의 이제 값이 있어요.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얘가 이제 x1 좌표, 얘가 x2 좌표, x1 좌표, x2 좌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을 때 정확하게 하나만 잃을 때 우리가 true라고 합니다. true 또는 이제 레이블로는 1. 그럼 얘는 하나만 이게 아니죠. 0. 얘도 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분류하고 싶다. 그러면 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지금 분류됩니까? 분류가 안 되겠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분류가 안 됩니다. 실제로 얘를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가져와서 이제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뭐 W는 0 나오고 B는 2분의 1 나오고 제대로 된 좀 유의미한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번 쌓자. 여러 번 쌓으면 좀 더 좋은 표현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를 가지고 와서 H, H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또 Y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체인 방식의 기반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X에서 뭐 H로 갔다가 H에서 Y로 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H가 만약에 디멘션이 두 개다. 즉 뉴런이 두 개다. 즉 위스가 두 개다. 위스가 2다. 그러면은 이렇게 H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고 있다. 얘랑 얘는 지금 같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앞에랑 다르게 앞에서는 이제 요거 하나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얘를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겠죠. X가 있으면 W 일단 뭐 바이어스는 일단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X가 있으면 얘를 이제 한번 리니어하게 한번 곱해주고 그다음에 그 결과 얘를 이제 H라고 합니다. 얘를 H. 그럼 그 H에다가 다시 또 다른 W 한번 더 곱해주고 또 다른 W 이 W는 다른 겁니다. 또 다른 W 곱해주면 그 결과를 우리는 이제 뭔가 아웃풋으로 쓰겠다라는 건데요. 얘를 우리가 하나로 쓰면 H 자리에 지금 얘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건데 결국 얘는 두 매트릭스의 곱이에요. 두 매트릭스의 곱. 그냥 두 매트릭스의 단순 곱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두 매트릭스의 곱은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매트릭스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쌓았지만 결국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이걸 뭐 잘 활용하면 우리가 뭐 파라미터 수를 줄이거나 약간 그런 이제 바틀렉 구조를 활용하는 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두 매트릭스를 곱한 거는 여전히 그냥 하나의 매트릭스를 곱한 거랑 똑같다. 즉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버리면 두 개를 쌓긴 했지만 하나 쌓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논리니어한 함수를 하나 추가하자. 각 가정마다. 여기서도 이제 논리니어 하나 추가해서 H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렐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H를 만들 때 렐루를 쓰자 합니다. 렐루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렐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즉 얘는 피스와이즈한 리니어 함수죠. 피스와이즈 리니어. 그죠?
그래서 리니어는 아닙니다. 피스와이즈한 리니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렐로 함수를 보면은 결국 0과 주어진 것 중에서 큰 거를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원래는 앞에서는 얘가 없이 그냥 얘만 있었죠. 얘랑 WT 곱하고 B 더하거나 그거였는데 요 과정이 추가된 겁니다. 요 과정. 비선형성이 하나 추가된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활용해서 X랑 W를 잘 잡으면 요렇게 나와요. 렐루를 한번 거치고 나면 이제 원래 이제 0,0이었던 게 0,0, 그다음에 0,1이었던 게 1,0, 1,0이었던 게 1,0, 1,1이었던 게 2,1로 갑니다. 즉 요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선형으로 변형이 돼요. 선형으로 변환이. 렐로 한번 우리가 이제 히든 레이어 하나 있는데 지금 저 히든 레이어 하나 있었죠? 거기에 이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하나 추가하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제 XY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논리니어 함수의 도입으로 인해서 뉴런넷이 XOR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 여기서는 그 비선형 함수로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W 파라미터를 잘만 잡아주면 이게 해결된다. 자, 그러면 이런 W를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는 이제 W를 뭐 이렇게 W를 그냥 이렇게 쓰겠다라고 그냥 한 건데 W를 실제로 이런 W를 해야 될지 어떤 W를 해야 될지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학습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러닝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 학습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러닝 할 때 결국 이제 미분이 들어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렐루 함수가 미분이 됩니까?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그러진 않죠. 여기서 미분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다른 데는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긴 한데 언제 미분이 안 된다? 얘랑 같아질 때 지금 여기 0일 때 미분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우측 미분 값을 씁니다. 실험적으로. 자, 여기 좌측 미분과 우측 미분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좌측 미분과 우측 미분 자체는 존재하잖아요. 그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측 미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미분 기반으로 이제 그 그라디언트 기반으로 이런 걸 학습해 나간다. 즉, 지금까지 정리하면 뉴런넷 왜 필요하냐? 일단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X만 가지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분류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엑셀을 우리가 요리조리 잘 변형시켜줘야 한다. 데이터를. 그걸 해주는 게 뭐 과거에 이제 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유의미한 피처를 뽑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뉴런넷으로 깊게 쌓아서 그걸 해결하겠다. 근데 그냥 깊게 선형적으로만 쌓아서는 해결이 안 되고 중간중간 이런 비선형성을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유의미하게 피처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학습하기 위한 W들은 이제 최적화 대상인데 어떻게 최적화된다? 그라디언트 기반으로 된다. 근데 그라디언트 기반으로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했죠? 목적식이 필요했죠. 목적식 기반으로 우리가 결국 미분을 하는 거니까. 학습하고 싶은 파라미터. 그죠? 그럼 목적식을 우리가 뭘로 정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SVM 로스도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도 있고 뭐 민스퀘어 에러 로스도 있습니다. 자, 뭐 SVM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시면 결국 SYI가 이제 정답에 대한 우리 모델의 아웃풋값. 얘는 이제 정답이 아닌 나머지들에 대한 아웃풋 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로스니까 얘는 작아져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로스가 0이 되려면 항상 얘가 선택되는 게 좋겠죠. 그죠? 항상 이제 얘가 선택되는 게 좋을 겁니다. 항상 얘가 선택되려면 맥스가 얘야 되는 거죠. 즉 얘는 항상 음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SJ-SYI 더하기 1이 음수가 된다는 말은 SYI가 SJ 더하기 1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냥 XJ보다 큰 게 아니라 SJ보다 1만큼 더 더한 것보다도 더 크면, 좀 안정적으로 크면 그때 우리가 로스 0을 해줄게 라는 뜻이죠. 이 S는 모델이 내뱉는 약간 스코어로 생각을 일단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맥스 기반의 이제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도 있고 또는 뭐 리그레션에서 또 많이 쓰이는 이런 MSE 로스도 있습니다.